동명의 제목입니다. 나를 찾아줘. 앞서 소개해드린 나를 찾아줘는 데이비 핀처가 감독한 미국 영화고요. 이번에 이야기할 영화는 그로부터 5년 뒤 우리나라 영화입니다. 산소 같은 누나, 영애 누나가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이것만으로도 이 영화를 봐야 할 절대적인 이유가 성립되고요. 또 근래 들어 좀 유사한 연기를 보여줘서 다소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이 사람 또 연기 보는 맛이 있죠. 유재명이 또 악의 축으로 등장을 합니다. 영화의 내용은 간단히 이렇습니다. 아이가 실종됩니다. 그리고 아이를 찾으려고 뺑이를 치는데 아이가 저기 어디 염전 노예로 있는 걸로 알고 애기 엄마인 이영애가 또 죽자고 또 사건을 파헤칩니다. 아이를 찾는데 씨발, 굳이 뭐 여기서 제가 그 이야기까지 들려드릴 필요는 없고요. 사실 이 영화는 좀 기대를 많이 하게 만들었어요. 뭐 감독에게는 데뷔작이기 때문에 뭐 감독의 호감보다는 아주 오랜만에 이영애가 선택한 작품이기 때문이죠. 이영애는 실제로 영화 친절한 금자씨 이후로 14년 만에 나를 찾아들어 선택했는데요. 뭐 친절한 금자씨가 박찬욱 감독의 복수 시리즈 트릴로지의 마지막을 장식한 작품인 만큼 또 영화가 주는 아우라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이영애라면 그래, 분명한 영화에 고개가 끄덕이는 수긍되는 영화에 출연했을 거야 라는 기대를 하게 됐죠. 영화는 뭐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장르 영화, 범죄 영화, 스릴러 영화들이 보여주는 톤과 전개, 흐름을 거의 그대로 보여줍니다. 이렇게 할 거야, 저렇게 할 거야, 이렇게 될 거야, 맞아, 그 다음은 이렇게 될지도 몰라 라는 보는 이의 기대와 추측도 거의 벗어나지 않습니다. 산소 같은 누나, 영애 누나가 그냥 망가져주는 것만으로도 이 영화가 재밌어야 할까요? 라는 반문이 들지만 또 아이를 키우는 아빠의 입장으로 이렇게 보니까 그래, 실종된 애기 엄마 마음이 어떨까? 왜 그 봉 감독의 괴물에 보면 변희봉 옹이 자식들에게 그러잖아요. 송강호가 라면 먹다 자고 있을 때 니들 자식 잃은 부모 마음 아냐고, 속이 새까맣게 탄다고, 그 타는 냄새가 어디까지 퍼지는지 모른다고, 모를 거라고. 그리고 뭐 저는 종로 죽돌이였어서 주구장창 종로 나갔을 때도 그 청계천 다리 위에 늘 있었어요. 송소희 양을 찾는다고. 이제 그 현수막에 걸려진 지 뭐 20몇 년, 30년째 된다고 하는데 쉽게 말하는 게 아니라 아닌 말로 자식의 시체라도 보면, 죽은 자식의 모습이라도 보면 어느 부모가 포기하지 않고 배길 수 있겠습니까? 근데 자식을 잃어버린 거예요. 실종된 거죠. 내 자식이 어디에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 몇 년쯤 지나면 이제 학생이 중학생이 됐을 텐데, 또 몇 년이 지나면 어른이 됐을 텐데 아직 살아있을까? 죽었다면 잘 장례는 치러졌을까? 아니야, 죽긴 해 죽어. 내 자식이 어디선가 살고 있겠지. 저는 뭐 감히 상상도 못하고 그 마음을 이해라는 단어가 아니라 추측도 못할 것 같습니다. 말이 됩니까? 사실은 제가 7살 때 한번 길을 잃어버렸어요. 동네 동갑내기 여자애 하나가 어느 날 되게 신기한 곳이 있다면서 저를 포함 총 5명이 그 아이를 따라갔는데 한 6시간 걸어갔나 봐요. 근데 해는 저물고 배는 고프고 뭐 7살 때였는데 주머니에 돈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어슬렁 어슬렁 그러다가 길거리에서 양복을 점잖게 입으신 어떤 아저씨께서 우리를 파출소에 데려가 주셨고, 그 5명 중에 유일하게 집 주소와 전화번호를 아는 저 때문에 잠깐 잠이 들었고, 주소랑 전화번호 말씀드리고 나서요. 그리고 눈을 떠보니까
집에 가고 있는 아버지 등이었어요. 아버지가 저를 업어줬는데 제가 기억하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아버지가 저를 업어줬던 기억입니다. 그리고 손에는 평소에는 감히 너무 비싸서 사 먹을 수 없었던, 엄두도 낼 수 없었던 칸초 과자가 들려 있었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5명 중에 1명 여자애가, 그 아이는 6살이었는데 길을 우리를 따라오다가 놓친 거예요. 그래서 뭐 그 아이를 왜 잃어버렸냐 그런 원망을 듣는 거라기보단 한 2, 3일 걸렸던 것 같아요. 그 아이를 다시 찾는 데까지. 뭐 다행히도 찾았고, 그 기억은, 그 사건은 저와 저희 식구들에게는 굉장히 상징적이기도 하고 또 정말 아찔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아이를 잃어버린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근데 영화가 왜 과연 제목을 나를 찾아줘라고 했을까? 여기서 나는 영화의 주인공인 산소 같은 누나, 영애 누나인데요. 아이를 잃어버리고 여러 단서를 찾다가, 아, 그곳에는 그 아이가 내 아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합니다. 물론 영화도 그 아이가 산소 같은 누나, 영애 누나의 아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적당한 추론들, 단서들이 그 의심을 구체화시켜 주고요. 아이의 생김, 아이의 연령대, 그리고 아이가 그곳에 도달하게 된 시점들 제법 맞습니다. 근데 아이를 결국 찾는데요. 이 얘기를 꼭 할 수밖에 없네요. 영화 제목을 얘기하려면. 뭐 스포일러가 불편하신 분들은 지금 종료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그러신 분도 없겠죠. 이걸 누가 듣겠어요. 아이를 찾았는데 아이가 죽었는데, 그래도 죽은 아이라도 내 새끼니까 어루만지면서 이렇게 보는데, 아이씨, 이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네. 그런 거죠. 아이를 잃어버린 어떤 고통, 절제되지 않는 감정들이 결국 그 아이를 이영애로 하여금, 산소 같은 누나, 영애 누나로 하여금 자기 아이라고 믿게 만든 거죠. 이 과정이 아이를 찾는 게 아니라, 사실 아이를 찾아줘 이렇게 나와야죠. 영화 제목은 내 새끼 찾아줘. 뭐 근데 이제 나를 찾아줘는 결국 이 산소 같은 누나, 영애 누나, 극중에 애기 엄마로 나오는 이 애기 엄마가 아이를 찾는 합리적 의심이라는 포장 속에 채워진 욕망, 나쁜 뜻이 아니라 욕구, 그 갈구하는 원초적인 본능으로 인해서 스스로의 이성적 판단을 상실했다. 고로 그 이성적 판단이 영화가 결국 파국으로, 삼천리로, 삼천포로 흐르게 만드는 장치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찌 보면 그 아이를 산소 같은 누나, 영애 누나의 아이로 규정 짓고 마무리 지어도 나쁘지 않은 영화였을 거예요. 근데 또 분명 누군가의 입김이 들어갔을 겁니다. 제가 말도 안 되는 추측을 하는 거긴 한데, 해피엔딩으로 끝내라. 야, 그래도 그 애가, 엄마가 애를 좀 찾고 애도 그 지 엄마한테 좀 가면 좋지 않겠냐라는, 그래서 또 영화는 쓸데없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데요. 그렇다고 또 꼭 애를 못 찾는 것도 아니, 슬프지만요.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아이를 잃어버리는 일은 너무 힘든 일이다. 그리고 이왕이면 잃어버린 아이는 꼭 찾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태어난 모든 아이, 그러니까 이 주민등록증과 지문은 사실 근간은 되게 나쁜 어떤 의사가 기반에 깔린 상태로 만들어진 시스템이긴 한데, 모든 아이들을 다 지문 등록하고 이런 일 생기면 의심되는 곳 가서 지문 채취해서 대조하면 되니까 지금보다 훨씬 더 실종된 아이들을 잘 찾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이유불문 부모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고,
부모로서 자식을 안전하게, 온전하게, 건강하게 키우고 이끈다는 것은 더 힘든 일일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에게 고마움과 감사와 찬사를 보냅니다.